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입니다. 네, 시험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 반응, 또 전문가 분석들 모아봤는데 역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거였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번 시험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같이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점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평가원이 이번 시험을 어떻게 설계했나,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었나,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들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역시 그 극심했던 시간 압박, 이걸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네. 단순 지식 암기만으로는 좀 어렵다, 이런 신호로 보여요. 진짜 여기저기서 난리였어요. 뭐 시간 순삭당했다 이런 경험담들이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좀 뺏으려고 한 그런 장치들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예를 들면 독서에서 그 예상 못한 가 플러스 나 주제 통합형 지문 나온 거나 또 문학에서는 현대소설인데 띄어쓰기 막 엉망인 편지글 형식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거 있었죠. 네, 그리고 갈래복합이나 업무의 통합 지문에서도 정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고 해석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독서 풀다가 시간 다 가서 문학은 거의 찍었어요.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작년 수능 기조하고도 좀 비슷한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이걸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단순히 아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냐. 이걸 보겠다는 거죠. 앞으로 정말 시간 배분, 시간 운영 능력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럼 독서 영역부터 좀 보면요. 그 가 플러스 나, 주제 통합형 지문. 이게 가장 큰 변수였죠. 네, 그렇죠. 보통 인문이나 철학 많이 예상했는데 뜬금없이 법학 지문이 딱 나왔으니까요. 네. 4월 예시 문항에서 좀 암시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막상 시험장에서 딱 법률 용어 보니까 당황했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그 구성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흐름이요. 네. 가지문의 자유보장이랑 법의 관계, 이게 나지문의 계약이랑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 구조요.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수능 때까지도 좀 곱씹어볼 만한 지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지문이 나왔다는 건 단순히 예상 밖 주제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주제 통합형은 진짜 어떤 분야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좀 낯선 정보가 나와도 그 안에서 핵심 논리를 잡아서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특히 6번하고 8번 문항. 이거는 조건들을 좀 꼼꼼히 따져야 해서 오답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반면에 독서 이론은 비교적 좀 평이했고 화학 공학 지문은 개념 이해가 중요했고요. 서양 철학은 EBS 연계체감이 좀 높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리고 17번 문항. 이건 과거 수능 기출 문제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참신한 구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그렇군요. 그럼 문학은요? 연계율은 50%였다는데 왜 이렇게 체감 난도는 높았을까요? 작년보다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 편집글 형식? 네, 표구된 휴지에 나온 그 띄어쓰기 엉망인 편지글. 진짜 읽다가 눈 빠지는 줄 알았다 이런 푸념까지 있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거 읽기 힘들었죠. 네. 그리고 뭐 21번 문제처럼 시간 순서 판단해야 하는 거, 또 갈래복합 24번처럼 상황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 하는 거, 25번처럼 선지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시간을 엄청 잡아먹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계 작품이라고 해도 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시하거나 선지 구상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줄거리나 주제만 대충 아는 걸로는 안 되고 주어진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 이게 이제 핵심 평가 요소가 된 거죠. 겉핥기식 공부는 이제 진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선택 과목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화법과 작문은 오랜만에 면접 지문이 나와서 좀 신선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무난했다. 이런 평이 많네요. 네, 화작은 그랬죠.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뭐 역대급 불엄매였다, 진짜 어려웠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고 네. 특히 43번 문항 풀다가 멘탈 나갔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 그 문제요.
대화 내용이랑 문법 개념이랑 같이 봐야 해서 그랬죠. 네, 맞아요.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서 까다로웠다고들 하고요. 37번 문제도 기본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 풀기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언어와 매체는 이제 정말 단순 암기나 문제만 많이 푸는 걸로는 고득점이 어렵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시험입니다. 문법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걸 실제 언어 자료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 이게 필수예요. 개념의 본질을 파고드는 학습이 더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6월 모의평가는 결국 크게 세 가지 같아요.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낯선 유형이나 형식에 대한 적응력, 마지막으로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 이 세 가지를 정말 집중적으로 요구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EBS 연계 같은 경우도 법학이나 서양 철학처럼 연계 체감이 높은 영역도 있었지만 화학공학처럼 좀 낮은 영역도 있었고요. 문학은 연계 여부랑 상관없이 독해력 자체가 중요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약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전략적으로 보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들은 시간 단축이나 고난도 문항 공략에 좀 더 집중하고 중위권은 실수를 줄이고 해석 능력을 키우고 하위권은 기본기를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지는 식으로요.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죠. 네. 시험이 어려웠지만 이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에게 어려웠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번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니까요. 9월 모의평가까지 이제 3개월, 수능까지는 5개월 남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나가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험의 예측 불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특정 유형 풀이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형태의 글이 나오든 그 핵심 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그걸 자기 언어로 재구성하는 그런 근본적인 읽기 능력, 그 자체를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